아니 오늘 그 뭐지? 내 친구니까 나이가 몇 살이야? 45. 네. 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10월 15일 날 결혼하는데 이제 결혼할 사람을 이제 인사를 시켜주겠다. 절친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밤에 끝나고 하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하고 만나기 좀 힘들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면서 한 2주 정도 이제 결혼식 전에 한 인사를 다 다니고 한 2주 전에는 이제 격리하고 아무데도 안 나가고 왜냐면 걸리면 결혼식 못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격리 전에는 꼭 봐야 되는데 인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밖에 시간이 없겠다. 밤에 좀 만나자고. 얼마나 설레겠어. 아닌가? 진짜 내 절친이 들어도 안 믿을 거야. 진짜 내 인생 친구 절친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결혼을 한 명도 안 했어. 무슨 이혼남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결혼. 일부러요? 아니요. 내가 알려줄게. 지금 만나는 친구, 오늘 만나는 결혼한다는 친구는 내과 동기니까 연대 영문과 출신이고, 그다음에 다른 한 친구는 고대 법학과 출신이고, 다른 한 명은 한양대 법학과 출신이고, 한 명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경기대 호텔 경영학과 출신이고, 그쪽이 원래 호텔 경영은 좀 세죠. 그래? 이제 호텔 경영하는 친구는 호텔 경영하고 전혀 상관없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무직이에요. 무직. 그러니까 무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오늘 만나는 그 친구 무직인데 그냥 뭐 결혼하실 분이 돈은 내가 벌 테니까 그냥 괜찮다고 결혼하자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한다고. 뭔 매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직. 그 사람은 무슨 일 하세요? 무역회사 다닌다는데. 집에서 이제 살림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 오늘 만날 친구, 그 다음에 고대 법학과, 한양대 법학과 이 친구들은 셋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고시에 도전을 했던 친구들. 눈이 높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걸어온 길이 늘 엘리트의 길이었기 때문에 눈이 높아. 회사에 같은 데는 취업하기 싫은 거야. 그 오늘 만날 친구는 CPA를 준비했던 친구. 근데 계속 한 끗 차이로 계속 떨어져.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취업 연령이라는 게 이제 27, 28 이렇게 되는데 그 시기를 고시를 준비한다고 한 2, 3년을 쓰잖아. 아까우니까. 아깝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썼어. 이제 30대 초반이 돼. 그러면 남자 나이도 30대 초반, 여자는 좀 더 빠르죠. 한 20대 한 중후반이 되면 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취업이. 왜냐면 더 어린 애를 쓰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회사는 이제 그렇게 보내고 나면 좋은 회사는 들어가기가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제 더 고시에 목을 매게 되죠. 근데 뭐 더 고시에 목을 매니까 더 떨리고 더 컨디션도 안 나와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악순환을 계속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두 놈 그 한양대 법학과 고대 법학과 얘네들은 사법고시 준비하죠.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겁이 없다. 되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다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이 그런 길을 갈 거라고 대학교 때까지 누구나 상상이나 했겠어. 승승장구잖아요, 말하자면. 거의. 그렇게 갔는데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선택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선택을 내렸고 그 선택에 몰빵을 하다 보면 결국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길을 가버리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인생의 삶이라는 게 무서운데, 물론 아직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서워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무서워지는 나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무서워지는 나이,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거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은 1년 미끄러져도 뭐 2년 미끄러져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사실 재수학원을 갔다고 해서 재수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수생은 한 50%, 나머지는 뭐냐면 N수생이에요. N수생. 삼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삼수생 많고, 그 다음에 뭐 29인데 갑자기 다시 공부하겠다고 오는 장수생도 엄청나게 많고, 재수학원에 진짜 재수는 한 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 20대 정도까지 해서는 계속해서 뭐를 시도하고 미끄러져도 상관은 없거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되돌리기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토대를 잘 닦고, 얼마나 길을 잘 플랜을 짜고, 그걸 얼마나 좋은 길로 갈까를 잘 생각을 해두는 게 진짜 중요해요. 거기서 이제 20대의 마지막에 어떤 길을 탔어? 그 뒤부터 이제 되돌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미끄러지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준비는 좀 철저하게 해야죠. 그런 게 무섭다는 건 좀 알아야 된다. 내가 내 친구들 일부러 욕하려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뭐가 그렇게 그거 하겠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고,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무서운 거랍니다. 좋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게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갔는데도 그 이후에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목표는 대학이지만 대학이 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되게 노심초사하면서 준비를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봅시다. 텔레비전은 제1의 여가 활동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소비하면서, 분사구문 소비하면서, 우리의 자유시간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죠. TV를 릴렉스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뭔가 좀 튠아웃, 하던 일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도망치는 방법, 우리의 문제들에서 잠시 동안이나마 매일매일 이런 거라고 흔히 생각을 해. 흔히는 TV 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뭔가 갇힌 데서 벗어나려고 라고 생각을 해. 근데 비록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있어. 증가하는 증거가 있어. 어떤 증거가 있어? 우리가 더 사실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렇게 하면 채널을 맞춘다예요. 우리의 좋아하는 쇼와 캐릭터들한테 채널을 맞춘다는 얘기가 뭐야? TV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TV를 보는데 더욱더 많이 동기부여가 된다. 어떨 때? 우리가 뭐를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그러니까 더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긴 맞지만 더 큰 동기, 더 큰 이유는 뭐다? 외로워서다 라는 얘기예요. 외로워서다. 혹은 가져서, 뭐를 가져서? 더 큰 욕구를 가져서, 뭐를 향한? 사회적 연결들을 향한 더 큰 욕구를 가져서 TV를 보는 겁니다. 그 텔레비전 시청은 만족시켜요. 그럼 단순히니까 satisfies 해야 되는데, 이게 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S를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does satisfy. 정말로 만족시켜 주기는 해요.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는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to some extent. 최소한
단기적으로. 근데 안타깝지만 자 이제 TV 보는 거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아이러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이러니가 뭐야, 그러니까 외로워서 TV를 봐.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근데 TV만 보고 앉았으면 정작 진짜 뭐 사람을 못 만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그걸 해결하려고 TV를 봤지만 결국 TV 때문에 더욱더 외로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런 스토리죠. 안타깝게도 그게 또한 뭐 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활동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가주어가 아니라 뭐야? TV 보기입니다. 이 TV 시청. 이 TV 시청이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몰아내버릴 가능성이 있다. crowd 뭐? out 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활동들을 어떤 다른 활동들을 몰아내? 진짜 외로움을 달래줄 활동 혹은 진짜 딴 사람과 진짜로 만나는 활동 알겠죠? 이런 걸 몰아내버려 생산하는 활동 더욱더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를 생산해내는 활동들 사회적이 중요하니까 사회적이라는 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진짜로 뭐에 대한 사회적 기여 우리의 사회적 행복에 대한 더욱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를 만들어주는 그런 다른 활동들을 몰아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옹호해진다. 더 많은 TV를 우리가 볼수록 여기서 끊어내야 되죠. 우리는 하고 항상 이런 문장을 만들 때에는 텔레비전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본다. TV를. 그러니까 더 많은 TV를 우리가 볼수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라이클리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다. 비 라이클리 뭐야? 투부정사라면 비 라이클리 투부정사. 이걸 빼서 지금 만든 거니까 뒤에 발룬티어는 뭐가 돼야 돼? 투부정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레스니까 뭐 할 가능성이 적어지냐? 자원봉사 할 가능성은 점점 적어. 우리의 시간을 혹은 쓸 가능성은 점점 적어져. 여기 2가 1번, 여기 2가 2번 이렇게 되겠죠.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쓸 가능성은 점점 적어져. 어떤 사람들?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뭐야? 인맥이에요. 인맥. 우리 인맥 속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멋진 말이 나오죠?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만들수록 뭐를 위해서? 더 적은 시간을 우리는 가지게 돼요. 뭐를 위해서? 이렇게 했죠. 대문자 프렌드는 뭐라고 그랬어? 시트콤이라고 그랬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러니까 대문자 프렌드는 결국 뭘 뜻하냐? TV를 보는 걸 얘기한다고. 소문자 프렌드가 진짜 현실 친구를 얘기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TV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쓸수록 친구들한테는 점점 더 적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39번. 난 좀 억울해. 내가 결혼할 때 이 새끼들은 다 막 직장도 없고 했으니까 축의금도 없고 받지도 않았고 그냥 와서 밥이나 먹으라 이 새끼들. 그냥 이렇게 했지. 근데 나는 지금 정말 내가 가서 뭐 10만 원 축의금 하겠어요. 지금 이 나이에 20만 원 하겠어요. 절친인데.
볼까요? 우리는 종종 연결짓는다. 온도라는 개념을 뭐랑 연결짓냐면 얼마나 뜨겁게 혹은 차갑게 의문사 한 물체가 느껴지는가. 이 주어니까 feels 이렇게 와 연결 지어요. 어떨 때 우리가 만질 때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만질 때 얼마나 뜨겁게 느껴졌냐, 내가 얼마나 차갑게 느껴졌냐가 온도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한다고. 알겠죠? 근데 밑에 내용 알다시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터치를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건 실제로 몇 도 하는 그 온도의 양적 측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감각들은 제공하죠. 우리한테 뭐를 제공해? 이런 면에서 우리의 감각들은 우리한테 뭐를 제공하냐? 정성적 표식을 제공한다. 온도에. 이게 이제 그 모의고사 번역본에 학술 용어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안 했었죠. 그냥 퀄리티에서 나오는 거니까 속성, 성질에 관한 거예요. 성질에 관한 거. 알겠어? 퀀티티에서 나오니까 양. 이걸 이제 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적인 거로. 알겠어? 예,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우리의 감각들은 뭐를 제공하냐? 우리한테 온도라는 양이 얼만큼 많냐 적냐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예, 뭐야? 성질이 어떻게 변했냐를 측정해서 제공하는 거지. 온도에. 우리의 감각들은 잠깐만. 맞죠? 그러나 우리의 감각들은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종종 우리를 잘못 이끌기도 해. 예를 들면이겠죠? 만약에 네가 서 있으면 맨발로 뭐한 채로 한쪽 발은 카펫 위에 그리고 발은 두 개니까 나머지 하나 디아더는 타일 바닥 위에 둔 채로 맨발로 서 있으면 그 타일이 느껴진다 더 차갑게 뭐보다 카펫보다 비록 둘 다 뭐일지라도 같은 온도일지라도 그 두 물체들은 느껴져 다르게. 왜냐하면 타일이 전달하니까 에너지를 열에 의한 에너지를 더 높은 비율로 전달하니까 뭐보다 카펫이 그러하는 것보다 대동사죠. 전달한다겠죠. 전달한다. 너의 피부는 이른바 측정이라는 걸 하긴 하는 거야. 뭐를? 그 비율을 측정하는 거야. 에너지 전송의 비율을 열에 의한 뭐라기보다는 실제 온도라기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믿을만하고 재생산이 가능한 방법이야. 뭐를 위한? 측정하는 걸 위한. 상대적 뜨거움이나 차가움 물체들의 뭐라기보다는 그 비율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전달에.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 몸을 못 믿으니까 뭐해서 발전시켜왔다고. 뭐를? 다양한 온도계들 즉 온도계들을 뭐를 위해서? 만드는 걸 위해서. 그러한 뭐 양적 평가죠. 이 양적 측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음 라스트 40번. 네, 오늘 40분까지.
그 모의고사 다 풀었어 문제? 모의고사 문제. 오늘 끝나고 바로 하나 또 올려줄 거야. 알겠죠? 모의고사 어차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야. 그죠? 계속 이렇게도 이런 문제도 풀고 저런 문제도 풀어보고 많이 풀어봐야 돼. 자, 내 동료와 내가 운영했다 한 실험을 테스트하는 두 가지의 다른 메시지들을 테스트하는 의도된 트죠. 멘트 설득하려고 의도된 수천 명을 수천 명 졸업생들이죠. 졸업생들인데 어떤 졸업생이 지금 문제냐? 안 내겠다는 졸업생이죠. 저항하는 졸업생들 수천 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도된 설득이니까 뭐 하라고 설득? 기부를 좀 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자, 한 메시지 두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한 메시지는 강조했다 기회를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즉 이를테면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이롭게 할 거예요. 학생, 교수진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을. 다른 메시지는 강조했다 기회를 지가 스스로 기분이 좋아질 기회를 이런 식으로 기부자들은 즐기실 거예요. 따뜻한 나눔의 빛을 즐기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기분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그 두 메시지가 다 똑같이 효과가 있었다. 두 경우 모두 6.5%가 그 어떤 졸업생들 의지가 없던 졸업생들 중 6.5%가 뭐 했어? end up ing 결국엔 기부를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해봤어요? 그것들을 결합했죠. 이 각각의 두 가지 이유를 결합했어. 왜냐하면 왜 결합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두 가지가 하나보다는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 근데 그것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건 예외야. 이게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except 제외하고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건 제외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는 제외해야 돼? 지금 이 생각에서 실제로 얘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건 제외해야 돼. 즉 여기는 안 통했다는 뜻이. 알겠죠? 때 우리가 놓았을 때 그 두 가지 이유들을 함께 놨을 때 그 기부의 비율이 떨어졌다 3% 아래로. 그러니까 거의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뭐라 했냐? 각각의 이유는 혼자 있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 2배 이상 더 효과적이었다. 이걸 지금 어떻게 만들 거냐? 보세요. 효과적이었다. was. 자, 이렇게 하면 각각의 이유는 혼자일 때 효과적이었다. 네, 골격이래요. 효과적이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붙일 거냐면 이렇게 몇 배 as 형용사 as 하고 뒤에 비교 대상 그 둘 결합된. 그럼 이제 각각의 이유는 혼자였을 때 그 결합된 둘보다 2배 효과 있었다. 이렇게 해야 돼. 다시
A가 is and 배 as 형용사 as B 이렇게 됐다고 쳐. 이게 지금 twice예요. 이게 이펙티브고 알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배수자 표현이라고 했죠. A가 B보다 n배만큼 더 형용사하다. 알겠어? n배만큼 더 형용사하다. 그러니까 2배만큼 더 효과적이었다. 혼자 있을 때 각각의 이유가 뭐? 그 둘 결합된 것보다. 알겠죠? 나머지는 뭐야? 2배가 아니라 지금 3%하고 6.5%니까 2배가 아니죠? 2배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more than twice. 2배 이상이죠. 이게 지금 2배 이상 더 효과가 있었다. 그 결합된 둘보다. 됐어요? 이렇게 그 대상들은 이미 뭐 했던 게 문제야? 네, 회의적이었던 게 문제죠. 이게 뭐하고 똑같다? resistant라고 unwilling, resistant, skeptical. 지금 기부에 대해서 이미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설득할 때는 너무 작정하고 달려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거부감만 더 키울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실험의 결과란 말이죠. 때 우리가 줬을 때 그들에게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줬을 때 기부해야 할 우리는 뭐 한 거야? 그들의 인식을 뭐라는 인식을 지금 누군가가 노력하고 있구나 나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그들의 인식을 뭐 해버린 거야? 촉발시켜버린 거야. 누가 지금 나를 내 고집을 꺾으려고 하네? 지금 이런 걸 지금 생각을 촉진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걔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것에 대항해서 뭐 해버렸어? 쉴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거부감이에요. 거부감을 더 키울 수 있다. 알겠죠? 너무 강력한 설득의 의도 자체가 기존의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거부감을 더 키울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 내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이미 뭐 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먹힌다? 이미 거부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설득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알겠죠? 이런 얘기. 여기까지. 일단은 바로 올릴 테니까 문제를 그거 꼭 풀고 그다음에 화요일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아